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son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정말 멋진 얼음 폭포를 볼 수 있는 사패산 원각사에서 시작해서 사패산을 오른 뒤 포대 능선을 넘어 도봉산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실 원각사 코스는 그렇게 대중적인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원각 폭포의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요번에 다녀왔는데요. 그만큼 정말 멋있는 얼음 폭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단 자체가 조금 짧은 편이어서 조금 아쉬워서 저는 사패산을 오른 뒤 포대 능선을 거쳐서 도봉산까지 진행을 했고요. 진짜 일단 사패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봉산의 능선 뷰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포대 능선 이후에 양옆에 시야가 확 트이면서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도봉산까지 갈 경우 산행 거리도 꽤 길어지고 그리고 업다운도 좀 심한 편이어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코스이고요. 만약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사패산만 탈 수 있는 방법도 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스는 포대 능선에서부터 도봉산 정상인 신선대까지가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꼭 등산화를 신으셔야 하고요. 또한 요즘 같은 겨울에 갔을 때는 얼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산행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코스는 쉽게도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만약 대중교통을 타고 가실 경우에는 불강역에서 버스를 타시면은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풍경은 일단 얼음 폭포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패산 정상에서 보는 뷰도 너무 아름답고요. 도봉산 포대 능선에 오르면은 정상까지 계속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산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각 폭포의 모습이고요. 원각 폭포가 얼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원각 폭포 사진을 보고 찾아가게 됐고요. 네, 제가 봤을 땐 눈이 덮여 있어서 오히려 좀 덜 예뻤던 것 같아요. 원각 폭포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하단이고요. 상단에도 이렇게 멋진 폭포가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사패산 정상의 모습이고요. 사패산 정상에서 뒤로 펼쳐져 있는 도봉산의 능선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북한산과 도봉산 오봉의 모습입니다. 사패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회룡역 부근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능선의 모습입니다. 북한산과 오봉을 조금 확대해 본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수락산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수락산 정상이고요. 여기가 기차바위죠. 네, 이게 원각사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과 그리고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과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일단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원각사 입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고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보통 불광역에서 34번이나 360번을 타시면은 여기 원각사 여기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원각사를 통해서 사패산 정상에 오르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차를 갖고 가실 경우 이렇게 원점 회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이쪽 범골 능선 방향이나 혹은 여기 회룡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이렇게 사패 능선을 오르셔서 여기 송추 계곡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송추 마을로 하산할 수 있는데요. 송추 마을에서 원각사 입구까지가 한 1.5km 정도로 도보로 한 20분 정도면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을 회수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송추 분소에서 차를 미리 대놓고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원각사 입구로 가서 사패산을 오른 뒤 사패 능선을 따라오다가 포대 능선을 오르게 되고요. 포대 능선에서 도봉산 정상을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산을 이렇게 오봉 능선을 타서 여성봉까지 하산을 했는데요. 오늘은 신선대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 편에 송추 분소에서 시작해서 여성봉 거쳐서 오봉을 거쳐서 그리고 도봉산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를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는 건 사실 조금 길고 업다운이 심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면은 보통은 이쪽이 회룡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쉽거든요. 그래서 범골공원 지킴터나 아니면 회룡공원 지킴터 이쪽으로 많이들 하산을 하십니다. 네, 산행 난이도는 제가 다녀온 코스 기준으로는 11.6km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최고 고도는 740m인데 업다운이 좀 있어서 상승 고도가 한 838m 정도 되고요. 원각사까지는 거의 편안한 길입니다. 거의 임도이고요. 예, 근데 원각사 이후에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오르막이 시작돼서 사패산 정상까지 오르게 되고요. 사패산 정상에서 사패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길은 업다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내리막길이고요. 회룡탐방지원센터와 만나는 사거리에서 포대 능선에 오를 때까지는 꽤 긴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이후에 도봉산 정상까지 업다운이 반복되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코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버스를 타고 오실 경우 보통은 여기 원각사 버스 터미널에서 하차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여기가 원각사 버스 터미널이고요. 여기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오셔갖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1125 부대로 가시면 되는데 딱 도시면 바로 앞에 아마 군부대가 있을 건데 군부대 사진은 안 찍었고요. 틀자마자 왼쪽으로 사패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은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공식적인 주차장은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뒤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긴 한데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닐 것 같고 과태료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둘레길 표지판에 따라 가시면 되는데 저 멀리 사패산 정상이 보입니다. 사패산 정상을 확대한 사진이고요. 예, 원각사 표지판에 따라 가시면 되는데 버스 정류소에서 원각사까지는 초반에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차를 대놨는데 제가 볼 땐 공식적인 주차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이후에도 원래 임도여서 시멘트 길이어서 차가 갈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임시 도로가 나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은 이렇게 이동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로 오실 분들께서는 화장실을 미리 들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오시면은 곧 이렇게 큰 공터를 만나게 됩니다. 공터가 제가 볼 때 아마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이 이후에는 원각사 차량만 입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속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처음 가본 코스여서 여기가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립공원 권고로는 과태료 부과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넓은 공간을 지나면 곧 원각사가 나오고요. 원각사는 그렇게 큰 절은 아닙니다. 사패산 입구에서 한 1.6km 정도 온 지점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한 3-4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이렇게 큰 불상이 있고 불상 옆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곧 본격적인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계단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 빠지는 길을 따라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 코스로 오게 된 이유 원각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꽤나 멋지게 펼쳐져 있고요. 사진상으로 잘 안 느껴지는데 높이가 한 2m가 넘는 꽤나 거대한 폭포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저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보고서 너무 예쁘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도 좀 추운 날을 골라서 다녀왔어요. 한 영하 8도 정도 되는 날이었는데 제하기 전날에 눈이 와갖고 저는 눈이 좀 쌓여 있어서 오히려 좀 덜 예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눈이 없었으면은 옥빛으로 조금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원각폭포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하단이고 한 20m 정도만 더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또 빠지는 길이, 오른쪽으로 또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가보시면은 상단부 원각폭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한 2m가 넘고 거의 3m가 되는 폭포이고요. 꽤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오히려 없는 게 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사진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모습은 이렇고요. 등산로 입구에서 여기까지 한 3-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이 되고요. 산행은 계곡길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이런 계곡길을 따라서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렇게 안 가팔라 보이지만은 점점 더 가팔라지고요. 해발 320m인데 사페산이 550m 정도에서 200 넘게를 올려야 됩니다. 원각폭포에서 오르막은 한 30분 정도 올라가시면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좀 가팔라집니다. 좀 이렇게 3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능선과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사페산, 오른쪽으로 가면은 도봉산 정상인 자원봉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페산 정상을 들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봉산 정상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페산까지 250m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능선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심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앙골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게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왼쪽으로 도봉산 방향으로 시야가 확 트이면서 굉장히 멋진 풍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감탄을 하게 되고요. 이 능선이 포대 능선이죠.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쯤 오시면은 이렇게 살짝 험한 길을 지나면은 곧 사페산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사페산 정상석과 그 뒤로 펼쳐져 있는 도봉산 능선과 북한산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에 비해서 정상부 풍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참 높이가 550m 되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송추 방향, 저희가 올라온 방향이죠. 그리고 사페산 정상은 정상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거나 많이들 쉬어 가시고요. 이쪽은 북쪽 방향. 네, 여기가 아마 회룡역 부근일 거예요. 회룡역과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여기가 수락산 방향. 그리고 포대 능선. 오른쪽에 저 뒤로 보이는 게 북한산. 이날 날이 진짜 맑아서 굉장히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냥 산 능선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도봉산 5봉과 북한산이죠. 네, 이쪽은 뭐 이름 있는 산 같진 않은데 풍경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쪽이 진짜 날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네, 송추 방향이고요. 예, 북한산과 그리고 도봉산 오봉이죠. 오봉도 진짜 예쁩니다. 제가 곧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포대 능선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수락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상에도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귀여웠어요. 저는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뭐 먹을 거 주나 이러면서. 아무튼 뭐 싸울게. 네, 귀엽네요. 먹을 거 달라고. 원래는 예전에는 서울 근교산에 고양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한 2, 3년 내에 부쩍 는 듯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양이가 관악산 고양이만 좀 유명했는데 이젠 다 있죠. 여기도 있고 도봉산에도 있고 북한산에도 있고 뭐 관악산이 워낙 유명하고. 아, 그리고 이날 정상부에서 서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북한산에서 날씨가 좋으면 서해가 보이거든요. 제 영상 중에 의상능선 갔을 때가 보였었는데 이날도 그날 거의 비슷하게 날씨가 좋아서 이쪽이 아니라 서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확신은 없지만 서해가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희끼리는 서해라고 칩시다. 네, 정말 날이 맑은 날이었고요. 네, 여기서 풍경을 보시면서 충분히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쉬시고 산행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원각사에서 올라온 길까지 돌아왔고요. 만약 원각사로 다시 내려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산을 하시면 되고, 저는 자원봉 방향 3.1km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회룡탐방지원센터로 갈라지는 길까지는 전체적으로 내리막이 많은 능선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골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회룡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 다니는 코스가 범골과 그리고 회룡사 코스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때 라이트닝이 끊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오시다 보면은 곧 회룡탐방지원센터에서 오는 길과 만나게 되고요. 이쪽 송추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면은 설명해 드렸다시피 송추 마을을 거쳐서 원각사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한 5km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회룡탐방지원센터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회룡역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보통 이쪽 코스를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제가 범골로 올라서 회룡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패산에서 여기까지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원봉까지는 1시간 남짓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포대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오르막이 좀 이어지고요. 오르막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오르막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는 좀 험한 편이고요. 경사 자체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지만은 이미 산행한 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코스이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서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으로 회룡역 부근과 그리고 수락산 방향이 조망이 되는 곳이 많아서 풍경 좋은 곳에서 쉬엄쉬엄 오르시면 될 거예요. 계속 오르막을 쭉 오르시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한 30분 정도 오시면은 곧 산불 감시 초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포대 능선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양쪽에 나무가 크게 자라있지 않아서 조망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수락산과 불암산이 보이게 되고요. 서울 시내도 조금씩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산불 감시 초소와 우리가 가야 되는 도봉산 정상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가 보여서 이제 제2롯데타워와 아차산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반대쪽으로도 풍경이 능선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서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날이 좋아서 제2롯데타워까지 보였어요. 네, 이걸 다 넘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자운봉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까지 봉우리를 한 서너 개를 넘어야 돼서 업다운이 꽤 심합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도 굉장히 좀 험한 편이니까 조심조심 산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망월사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기도 하고, 예, 포대 능선은 대공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대 능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계속 멋진 풍경을 보시면서 산행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은 코스여서 조망이 확 트여 있습니다. 뒤에 산불 감시초소가 보이고, 네, 이쪽 회룡역 방향도 보이고요. 회룡역, 장암역 요 방향이죠. 아이젠이 끊어져서 짤랑짤랑거리네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암릉이고요. 이렇게 지지대가 설치된 구간이 많을 정도로 꽤 험한 곳이니까 좀 조심조심 산행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진짜 멋있습니다. 포대 능선이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조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봉우리들 다 넘어야 돼서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코스이고요. 사패 도봉 종주는 많이들 하시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다 해본 코스이고요. 네, 이렇게 봉우리를 우회하기도 합니다. 네, 봉우리를 또 올랐다가 오르면 또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이고요. 여기가 포대능선 정상이고 여기가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입니다. 네, 여기가 더 높아 보이는데 여기가 사실 더 높죠. 네, 이렇게 또 올라왔으면 또 내려가야죠. 내려가다 보면은 요번 다음 봉우리는 또 우회를 합니다. 봉우리 자체가 험해서 좀 우회를 하고요. 허리를 돌아서 올라가시다 보면 또 오르막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포대능선 정상까지 올라가는 오르막인데 이 오르막이 조금 긴 편이에요. 한 10분, 15분을 꾸준히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자원봉까지 700m 남은 지점이고, 네, 이쪽으로 우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포대능선 정상을 지나면은 Y계곡이라고 굉장히 험한 코스가 있거든요. 그 코스를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탐방로인데 포대능선 정상을 지나서 빠지는 길이 있어서 저는 그 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자세한 건 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또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만은 곧 계단이 나오면은 꽤나 가팔라집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온 길이 다 보이죠. 여기가 사패산 정상에서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걸 다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를 많이 넘어야 돼서 그렇게 쉬운 산은 아니에요. 네, 조금 가파른 코스이지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 사패산 뒤로 경기도 양주의 또 하나의 명산, 네, 불곡산의 모습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진짜 멋진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암릉 좋아하시면은 꼭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좀 올라오시면은 포대 능선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원봉까지는 300m 남은 지점인데요. 예, 올라오시면 전망대에서 오르시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포대능선 정상은 다락능선에서 올라오는 코스와 만나게 돼요. 네, 만약 주말에 오시면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저 뒤로 보이는 게 북한산이죠. 이쪽이 송추 방향, 그리고 사패산 방향, 맞은편의 수락산과 불암산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봉우리가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입니다. 그 옆에 신선대도 살짝 보이네요.
저는 요 세 개의 봉우리가 도봉산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도봉산 Y계곡을 타는 가장 대중적인 코스인 다락 능선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의 수락산의 모습입니다. 자운봉, 여기가 있는 게 신선대죠. 여기도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곧 Y계곡 시작이 됩니다. Y계곡은 굉장히 험한 곳으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험한 코스 뽑으면은 가장 대표적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회를 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해드릴 텐데 이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9월에 갔다 온 코스인데 한 200m를 깎아지르게 내려가서 또 200m를 깎아지르게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경사가 80도, 올라오는 경사가 80도. 그래서 이게 Y자를 그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Y계곡이에요. 이 길을 올라가는데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암릉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좋아하지만 워낙 험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놨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탐방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50m 정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험해요.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고요. 아까 제가 우회하는 길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가 여기고 저는 여기서 내려와서 현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 50m에서 100m 정도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막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Y계곡 출구와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Y계곡은 주말에는 일방통행입니다.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고 나올 수만 있어요. 주말에는. 딱 나오셔서 자운암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은 고 자운봉과 그리고 신선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가 도봉산 최고봉인 자운봉. 자운봉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상 역할을 하는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고양이가 한 2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와 조금 놀다 갔습니다. 영화. 먹을 것 안 줄 거면은 꺼져라 이 자식아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귀엽네. 먹을 거 없냐 인형? 이 인간아? 이런 표정이죠. 네, 여기 오시면은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50m만 가시면 곧 정상에 도착을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빠지시는 길이 오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세한 코스는 오봉 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쪽으로 좀만 오시면 곧 이런 오르막을 오르시면은 또 지지대를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도 굉장히 험하고요. 올라가실 때 조심조심 올라가셔야 합니다. 네,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이게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의 모습이고요. 네, 저희가 온 포대능선의 모습입니다. 아까 여기 포대능선 정상에서 이렇게 Y계곡을 올라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뒤로 저희가 온 사패능선이 보이고요. 사패산이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자운봉 이게 선인봉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북한산이 보이고요. 여기가 오봉으로 가는 능선이죠. 여기가 오봉이고요. 여기가 북한산입니다. 신선대는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좁고요, 비좁고요. 풍경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실 넓지 않아서 이렇게 쉴 공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쉬어가지는 않으시고요. 보통 인증하기도 좀 많이 바쁩니다. 주말에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저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풍경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쉬시고 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봉으로 해서 하산을 했는데 이 코스도 예쁘긴 예쁜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 코스는 아니고 사실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쓰는 코스는 아니고 교통은 여기 도봉산역이 여기 있어서 도봉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하산을 많이 합니다. 이쪽으로 하산하는 거는 여기가 신선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마당바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산하는 방향 코스를 가장 많이 쓰고요. 혹은 여기 도봉산 경찰 산악구족대
요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도 많이들 이용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마당바위가 좀 더 풍경이 좋아서 마당바위 코스를 좀 더 추천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마당바위 코스를 설명해 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얼음 폭포를 볼 수 있는 사패산 원각사에서 시작해서 사패산을 거쳐서 포대능선 그리고 도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패산 도봉산 코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얼음 폭포는 물론이고 정상부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